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24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나온 특수본 폴 자료에 따르면 9시 25분부터 티타임 이후에 본격적으로 9시 35분부터 10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간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 모양입니다. 네.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네. 네. 일이 요새 또 많으시죠? 이것저것 좀 많이 해야 되고요. 특히 네.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맞아요. 예. 조사위원이 되실 만한 분들을 찾아내고 어허. 검증하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세월호도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우선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래는 자택 앞에서 8시 30분에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검찰청사로 이동을 해서 9시 30분 포토라인에서 간단한 메시지하고 그다음에 그 조사실로 간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냥 나오자마자 차를 타고 검찰청사로 가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간략한 메시지만 밝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진실은 곧 밝혀질 거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하고는 좀 배치되는 측면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의외로 송구스럽다. 국민께 네. 송구스럽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네. 제가 봤을 때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네요. 형사적인 네. 어떤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은 그래도 국민분들께 정치적 혼란과 이런 것들 느끼게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다라는 말을 한 것 같아요. 네. 이 말을 왜 이렇게 했을까 평상시에 했던 태도나 네. 말과는 달리 좀 고민해 보면은 이번에 이제 조사를 받고 나면은 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가 될 거예요, 검찰로서는. 네. 그 검찰의 고민이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에 관련돼서 네. 조사받는 태도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바로 저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 그래서 일단은 좀 약간 이런 송구스럽다는 취지의 멘트를 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그렇군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지금 것 각 같습니다. 당에서 논평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바른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사죄가 없어서 유감이다.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라는 메시지가 나온 네.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 소환 관련 입장 발표가 없다라는 게 입장이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은 국민에 대한 무례이자 무시다 이런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비판적인 성명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아직 그 국민의당과 정의당, 아니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 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아직 입장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그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송구스럽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것은 맞다 네.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난 12일 본인 자택으로 들어갈 때 너무 환하게 지지자들 보고 웃어서 네. 국민들이 야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연민 동정심마저 싹 사라졌다. 어떻게 네. 웃을 수가 있냐. 저 상황에 파면당한 그 상황에 대해서 웃음이 나오냐. 이제 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별로 안 웃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날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이나 태도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네. 굉장히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었고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 아마 그런 내용이 좀 전달이 됐을 거고 예.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이제 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할 때 네.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로 언급됐었던 게 바로 저 대국민 메시지예요. 대국민 메시지에서조차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영장을 안 칠래 안 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반성조차 안 하는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영장 안 네. 칠 수가 없는 거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조사에 성실히 응한다면 또 검찰은 또 고민에 빠지게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뭔가 그 코멘트를 받은 것 아닌가, 조언을 받은 것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아주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상시 태도나 특히 탄핵된 날의 태도에 비하면은 네.
달라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이겠죠. 구속은 좀 막아보자. 네. 구속 수사 대신에 어떻게든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TK를 중심으로 한 자신의 지지 세력을 좀 모아서 정치의 복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불구속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태도일까요? 예, 오늘 사실은 출석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아, 오늘 검찰 출석의 의미. 예, 그러니까 예전에 대통령 지위를 갖고 있었을 때는 네. 계속 불출석하면서 네. 수사 자체를 안 받는 식으로 대응했다면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구속을 피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검찰이 통보한 날짜에 소환을 네. 통보한 날짜에도 안 나온다. 네. 어쩔 수 없죠.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마 그런 조언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예. 첫 번째 소환 통보에 예. 많은 분들이 응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 예측도 했지만 저는 응할 거라고 본 게 바로 예. 구속을 피하려고 할 거고 그게 현재 가장 큰 과제일 거예요. 목적일 거고. 그래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목적은 불구속. 예.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통보한 날에 네. 많은 사람들이 예상과 달리 출석을 한 거고 네. 출석하면서도 이전과 달리 국민들에게 약간 사과의 뉘앙스의 발언을 네.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쓴들 불구속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재용 전 부회장이 네. 구속이 이미 됐어요. 네.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근데 뇌물 받은 사람이 불구속으로 된다라는 네. 거는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를 한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검찰은 영장 청구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한다. 예, 영장 청구는 예.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아마 오늘 굉장히 늦게까지 조사를 하고 돌려보낸 뒤에 예.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아마 영장 청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 안에 영장 청구한다고 예, 보시는 이번 주 안으로 겁니까? 영장 청구는 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네. 사실상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네. 뭔가 진짜 구속을 시킨다든지 네. 또는 좀 더 확실하게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네. 또 나중에 기소가 원활하게 되고 공소가 유지가 되려면 네.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지금 사실 청와대나 예,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예, 근데 예. 그 부분은 안 하고 있어서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초반에는 뭐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은 됐지만 그래도 이제 관저에 살고 있으니까 뭐 좀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뭐 그 민간인 신분이고 청와대에 사실은 대통령도 없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왜 압수수색을 안 하는 겁니까, 검찰이? 그게 좀 저도 네? 답답한 겁니다.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에 대해서는 검찰이 뭐 더 추가적인 맞습니다. 조사는 없을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사가 없을 것처럼. 검찰이요? 예. 아, 그래서 그건- 이런 부분들이 좀 얽히고 설켜서 보면은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네. 또 영장을 청구하나 아니 뭐 기각돼도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그 네. 어떤 액션으로서의 영장 청구 뭐 이런 식으로도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쇼에 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뭐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 말이죠. 네. 근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안 하고 심지어는 사실은 그 청와대에서 나올 때 막 검은 우산으로 가리면서 뭔가를 막 안으로 넣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져간 게 뭐냐, 청와대 파일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동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검찰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JTBC가 보도했지만 24대 정도의 파쇄기가 구매됐다는 거잖아요. 26대죠. 26대.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증거 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그 압수수색을 하면은 적어도 증거 인멸한 흔적이라도 좀 발견해낼 수가 있을 아하. 거거든요. 증거인멸을 한 흔적을 찾아내면 그걸로도 범죄 소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물론 본인 범죄라서 그 부분이 이제 면책될 수는 있어도 다른 공범자들의 어떤 범죄라든지 예. 또는 뭐 진짜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또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아서 네. 영장은 청구할 것으로 보이나 이 영장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얼마 정도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일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논평이 나왔는데요. 성의 없는 단 두 마디. 국민은 탄식한다. 이제 이런 그 입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표정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정말 그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이런 표정은 아니지 않냐라는 표정 분석들이 아니죠. 좀 나왔어요. 약간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짜증나 보이는 표정으로. 약간 짜증난 표정. 해야 되니까 한다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너희들이 좀 요구하니까 내가 해줄게. 뭐 이 정도 하라니까 한다. 뭐 이런. 이 정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다. 한다. 예. 예. 어제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네. 박근혜 대통령을 잘 안다는 분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네. 어떤 스타일이냐. 근데 본인밖에 모르는 스타일이다. 아 나밖에 예. 모르는. 그래서 뭐 국민들이 혼란을 겪었던 아니면 탄핵 결정이 나는 날 본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 중에 사망자가 발생했건 별로 그러니까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예.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는 네. 거예요.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그런 분이 대통령을 그런-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수성이 극히 낮은 예. 그런 분이다라고 그분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뭐 자기가 키우던 반려견도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유기한 거잖아요, 네. 그죠? 이 문제 심각한 건데 그 이제 지금 그 검찰에서 들어온 그 내용을 저 취재 기자들의 전원에 따르면 티타임을 한 10분 정도 하고 9시 35분부터 10층 조사실에서 한웅재 부장검사가 배석 검사 1명, 수사관 1명 조사를 시작을 했고 이 조사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현재 참여하고 있고 정장현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 정장현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참여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영상 녹화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네. 영상 녹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영상 녹화 자체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원래 영상 녹화 제도는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수사가 진행될 때 네. 강압적인 수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수사관의 태도나 이런 네. 것들이 전부 다 기록되게 만드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조서라는 것은 말하는 그대로 옮겨 적을 수는 없어요. 조서. 예, 예, 예. 그렇죠. 문장을 만들어야 문장을 되니까. 만들고뿐만 네. 아니라 예. 그 기계처럼 완전히 네. 그대로 하는 네.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진짜로 얘기했던 내용들을 저장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영상 녹화 시스템인데 네. 이것을 지금 거부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네.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중에라도 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 네.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거나 발뺌하려고. 뭐 그렇게 좀 다퉈보려고 하는 아. 의지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그저 애그저라는 뭐 대통령의 특이한 화법이 이거죠. 그냥 다 예. 녹화가 되고 나중에 그게 법정에서 틀어지는 것을 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두서없이 얘기하고 막 예. 경험 없이 얘기하는 그런 예. 모습이 너무 부끄러울 수 있다. 그렇죠. 스스로. 예. 예. 내가 조선은- 저렇게 말을 하다니. 예, 조선은 그런 게 다 걸러져서 예. 문장으로 남는 거니까 아.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두 가지 그 노림수가 있는데 하나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기 위한 것이 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 말이 너무 두서가 없기 때문에 그 두서 없는 말이 그대로 다 녹음이 돼서 이른바 이제 세기의 재판이 될 텐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에 얼마나 해외 내외신 언론들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다 공개됐을 때 소위 대한민국 대통령의 수준, 품격 이런 것들이 말조차도 이게 말이 앞뒷말이 안 맞는 수준으로 말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을 했었단 말이냐 이런 것에 대비해서 차라리 녹화를 안 하는 뭐 제 추측입니다. 네, 방식으로 원래 선택하지 피의자를 않았을까.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안 쓴다고 했을 때는 네. 그만큼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그렇군요. 추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의원님 그 네. 녹음도 안 합니까? 지금 뭐 영상 녹화를 안 한다는 건 녹음도 안 한다는 거죠. 네. 녹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최순실 씨가 네네. 특검에 출석하면서 여기는 자유민주 특검이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본인이 뭐 밤샘 조사를 받았고 검찰로부터 강압 수사를 받았고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 영상 녹화 관련된 것이었거든요. 그때 네. 쟁점이 됐던 게 이번에도 같은 방법의 문제가 발현될 그렇죠. 가능성. 그러니까 피신의 내용뿐만 아니라 피신을 네. 받는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을 텐데 네네. 아마 근데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변호사들이 배석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대통령 그렇죠. 측에. 예. 근데 제가 지금 뭐 조문을 좀 찾아보다가 못 찾아봤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수인의 변호인이 있을 때는 변호인 네. 중에 한 명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두 명이 동시에 배석했다는 것 자체가 한 명을 지정하는데 두 명이 배석했다. 예, 제가 조문을 명확하게 좀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좀 찾아서 말씀드리면 좋은데 네. 조문에 제 기억에는 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이 수인이 있다고 해서 수인이 다 배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한 명을 네. 근데 두 명이 배석했다면 뭐 그거 자체가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조문을 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 나중에 좀 네, 확인을 네. 해보실 필요는 있을 텐데 그거 자체가 약간 일반인에 비해서는 큰 특혜를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 그러니까요. 제가 의원님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오늘 보면 그 검찰청의 그 직원들이 모두 1,500명인데 네. 이 1,500명이 세 팀으로 나눠서 점심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각종 편의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 편의 시설도 전부 통제가 되고요. 법원으로 가는 출입구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다 폐쇄를 했어요. 네. 그리고 기자들도 새벽 4시부터 줄 서가지고 비표 받아서 그러니까 출입 기자도 비표 없으면 못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대단히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마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전례를 따른다라고 검찰은 발표했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를 정상적으로 다 마친 대통령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된 국민에 의해서 파면된 대통령이란 차이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국민에 의해서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예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좀 맞진 않죠. 네. 예, 그런 부분은 좀 근데 확인이 되고 좀 비교가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그 자신에게 제기된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네. 나는 단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고, 그리고 최순실 씨가 그렇게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문제라고, 그리고 예컨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조윤선 장관이 그 문제로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김기춘 비서실장도 네. 그 문제도 뭐 뇌물 받은 것도 아닌데 뭐 특검이 과했다라고 칭한다거나, 그러니까 모든 지금까지 제기된 수많은 직권남용과 그리고 뇌물 혐의 등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로, 그리고 자신은 굉장히 별개의 문제인 걸로, 나와는 관계없는 별천지의 것으로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네. 검찰에서는 어떨까요? 이 증거 앞에서 박 전 대통령 태도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그 입장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네. 그 앞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법정에 가서 대대적으로 법정 투쟁을 하겠다라고 지금 오히려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이 법정 투쟁하겠다. 왜냐면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고 한 얘기가 뭘까요? 진실은 결국 제가 잘못했군요.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법정 투쟁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네. 당연히 검찰 앞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진 않겠죠. 그러면은 결국 계속 모르쇠, 부인 뭐 이런,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했던 패턴 그대로 네. 박 전 대통령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 이렇게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죠. 보여집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검찰이 수사에 상당히 난항을 겪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네. 차라리 이렇게 저렇게 다른 진술을 하는 것보다는 네. 일관되게 계속 부정을 해도 네. 별 문제 없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증거는 차고 넘치기 증거는 때문에.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어떤 진술에 의해서 네. 좌우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수사의 정점이다. 네. 초동 단계는 다 지났다. 이런 예. 표현을 쓰면서 압수수색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술 여부의 내용에 좌우되지는 않을 것처럼 검찰들은 네.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박 전 대통령에게 실려진 혐의 사실이 모두 이제 13가지 정도로 이제 압축이 됐는데요. 네네.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선 뇌물죄. 네. 네. 미르 재단과 K 스포츠 재단으로부터 이제 이 일기 특수보는 이게 강제 모금을 강요죄로 봤어요. 근데 이것을 뇌물죄로 그러니까 특검은 이제 뇌물죄로 봤거든요. 봤죠. 이번 수사에서는 이 강요죄와 뇌물죄 사이에서 어떤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될까요? 그 특검에서 넘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강요죄로 고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검찰도. 예. 뇌물죄 여부에 대해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네. 입증하려고 시도는 할 겁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삼성 문제는 이제 뭐 명약관화한 증거들이 이제 그야말로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SK 문제라든가 롯데라든가 부영이라든가 뭐 이런 대가성이 오고 간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뭐 이제 그 CJ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까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총수들을 소환했죠. 네. 근데 삼성보다는 뇌물죄 입증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아, 차라리 삼성보단 예, 간단하다. 무슨 예를 들어 세무조사 무마라든지 네네. 뭐 면세점 네. 이게 있거든요. 예, 그냥 증거가. 예, 팔을 그냥 비틀려서 대가도 없이 자기가 받는 것도 없이 뺏겼다면 이게 강요, 네. 직권남용 이렇게 될 텐데 네. 서로 주고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훨씬 더 쉽죠. 삼성은 이제 경영권 승계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보이지 않는. 잘 보이지 않는 네. 그런 부분인데 예. 뭐 지금 방금 언급하셨던 그런 재벌의 경우에는 네. 주고받는 정황이 훨씬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네, 네. 뇌물죄 입증이 어렵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삼성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는데 말씀 주신 SK라든가 롯데라든가 아니면 뭐 CJ 그리고 부영 이런 재벌 총수들도 전부 줄줄이 구속될 가능성도 있죠. 아, 예, 네. 있습니다. 뇌물죄를 적용한다고 봤을 때 그 액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네.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영장 청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네. 지금 최근에 소환됐던 총수들이 굉장히 수사에 협조적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데 네. 또 하나의 화약, 방아쇠 예, 이런 게 될 수도 예.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박주민 의원과 함께 그 상암동 스튜디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그리고 이제 검찰로 소환됐기 때문에 어떤 혐의 사실들로 어떻게 조사를 받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그 퇴진 행동. 아까 말씀드렸던 조항을 좀 찾았는데 찾았어요? 예, 그 얘기 좀 해주시고. 형사소송법 243조의 2를 보면은 네네.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1인을 지정해야 되는 취지로 읽혀져요. 근데 지금 2명이 배석했다는 것만으로 봐도 네.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네. 큰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변호인들이 9명이에요. 오늘 함께 간 변호인들이 9명이고 나머지 6명은 그 휴게 공간에서 머물고 있다가 뭐 계속 선수를 교대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2명의 변호사가 배석해 있으면서 불리한 상황이 되면 좀 이렇게 전략 수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잠깐만요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변호인의 역할은 네. 신문 중간에 이런 식으로 답변하세요라고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네. 신문의 방법이 부당하다면 즉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요. 네네. 나머지 이제 다른 의견들은 신문이 끝난 뒤에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옆에서 바로바로 코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게 돼 있고 실제로 뭐 변호사들이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면은 검사가 수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변 변호사들은 자주 쫓겨납니다. 피의자와 함께 변호를 해주다가 민변 변호사들은 막 쫓겨나요. 네, 근데 만약에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배석하고 또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하는 걸 봐준다면 그것 또한 또 그러니까요. 특혜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오전 법원 삼거리인가요? 삼거리죠. 사거리가 아니고 법원 삼거리에서 퇴진행동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노동당 당원들이 그 각각의 집회를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지금 오마이TV 김종훈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퇴진행동 박진 상황실장과 함께 현장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박진 상황실장 인터뷰 들으시고요. 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박주민 의원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박진 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지금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퇴진행동에 50여 명의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받으러 가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직접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오늘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네. 국민께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사실 국민 앞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한마디도 사과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사과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했는데요. 송구하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걸 사실 사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 이후에 나온 첫 번째 박 전 대통령의 육성 메시지입니다. 네. 어찌 보면은 국민들께 처음으로 유감 자신의 심경을 밝힌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또 해석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뭐 이를테면은 뭐 이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저는 좀 더 예의 바르게 국민들에게 이러저러해서 뭐 사과를 한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이런 계속 국가가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몇 달째. 이런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책임 있게 나서겠다. 이런 말을 한 게 저는 옳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송구스럽다라는 말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아직도 그 지난번처럼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는 이런 워딩조차 포함된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쉽죠. 네. 결국에는 실장님 보시기에는 전혀 뭐 자신의 진심이 담기지도 않고 국민께 미안한 마음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뭔가 뒤에 감춰져 있는 자기 속내가 많은 송구스럽다가 아니었나 싶은 거예요. 정말 사과를 하고 싶었다면은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저러한 정황에서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어쨌든 뭐 혼란을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적어도 이런 말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송구하다라는 그 말에는 앞으로 뭐 지금 말했듯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본인의 뭐 이런 의지까지 포함된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저는 아쉽습니다. 방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은 박 전 네. 대통령이 오늘 조사 과정에서 영상 녹화하는 것을 거부했다. 네. 이런 지금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래 영상 녹화라는 게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그래서 사실 마땅히 그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로서 그런 걸 채택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생길 가혹행위라거나 또는 이제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얘기를 검찰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권에 의해서 영상을 채택을 하거든요. 물론 가혹행위는 없겠죠. 국가 원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걸 원하지 않았을까?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보다 선명하게 진실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그걸 녹화하자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또 뭘 숨기고 싶은 건가? 또 혹여라도 이런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지만 최순실처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 건가? 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정말 이거는 지금까지 너무나 어이없는 행보들을 전 대통령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들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조금 더 자신이 당당했다면은 조사를 네. 당당하게 지금 그러니까 영상 조사를 그러니까 영상을 녹화하는 것을 인정했을 거라고 지금 그럼요, 말씀하신 건데. 당연하죠. 네. 그거는 저는 검찰 입장에서도 피조사자 입장에서도 영상 녹화를 하는 게 훨씬 더 서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왜 거부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이 서초동 지금 상황을 보면은 퇴진행동을 비롯해서 노동당 측에서도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를 했고, 네.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은 여전히 한 200여 명의 박사모,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사모들이 나와서 여전히 지금 집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삼성동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심했는데 그렇죠. 이런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탄핵되는 날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3명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 같으면 박 대통령이 나서서 아쉬움 그리고 고인에 대한 추모를 분명하게 표하고 더 이상 이런 갈등으로 희생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전 분명히 얘기하는 게 책임 있다. 그건 박 대통령이 나서서 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는 갈등들이 초래되는 거고, 또 다른 불필요한 희생들을 만드는 건 바로 박근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자기 잘못을 밝히고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전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이런 갈등은 박근혜가 초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지금 삼성동 현장을 좀 취재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몸으로 막으려는 그러니까요. 정말 이제 뭐 연좌 농성까지 벌어지고 그리고 현재도 20여 명의 시민들이 밤을 샌 그 시민들이 남아가지고 박 전 대통령의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좀 메시지를 분명하게 좀 밝혀줬다면 좋았을 텐데요. 당연하죠. 당연히 밝혀서 법의 처분을 이제 공공 시시비비를 가릴 거다. 그러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라. 그리고 나를 적어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도 나를 믿고 따르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고 돌아가게 해줘야지. 지금 그 분들 등에 업고 그 말도 안 되는 여론이라고 하고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저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국민에 대한 예의, 적어도 자신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 도리를 갖춰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퇴진 행동이 이번 주에도 잠시 지난주에 쉬었지만 네. 이번 주에도 지금 국민 집회를 촛불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퇴진 행동에서 촛불을 예고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모두 예상하시듯이 박근혜 구속이 일단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박근혜 구속만 중요하냐? 사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수사인 거죠. 제대로 된 수사 속에 구속이 있는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속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고 그리고 뭔가 자기 죄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구속되는 게 상식적으로 마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철저한 수사, 구속을 위해서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범국민 행동 21차 범국민 행동이 될 거고요. 퇴진 행동은 어쨌든 계속 주시하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박근혜 구속뿐만 아니라 공범자 처벌 그리고 한교안 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의 과제나 이걸 가지고 국민들과 계속 어쨌든 이야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5개월을 달려온 국민들의 피로감이 이제 극에 달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파면도 이루어졌고 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좀 충분하지 않냐 이런 지금 메시지나 이런 여론도 지금 나오고 그럼요.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매주 하는 것은 안 하고요. 이제 지난번에 밝혔듯이 그래서 지난주 한 주 편하게 쉬셨죠? 네, 그래서 이번 주 하고 그리고 4월 15일 촛불 이제 4.16 앞두고 나서 그렇게 예고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정말 필요할 때 그럴 때는 다시 한번 광장에 모여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지금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거는 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대통령 파면이라는 거대한 역사적인 사건에 이르렀고요. 이제 제대로 조사받고 뭐 구속하고 뭐 이런 과제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근데 사실 돌아보면은 박근혜 체제 자체가 청산되지 못했다는 과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박근혜표 나쁜 정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세월호 문제도 아직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백남기 특검 문제라거나 또는 위안부 한일 협의 문제, 국정교과서 문제, 이게 당면한 문제들인데 이게 사실은 하나도 세월호 인양법 말고는 통과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 국회는 완전히 멈춰 있고 거의 모두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국회를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개혁 과제도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남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구매 집회도 열심히 네.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국민들이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네, 협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요. 네, 지금까지 박진 비상국민행동의 공동상황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박주민 퇴진행동 아니죠. 박진. 제가 헷갈렸습니다. 박진 퇴진행동 상황실장 그리고 김종훈 기자와 함께하는 현장 인터뷰 보셨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그 25일 이번 주 주말 촛불 집회가 열릴 것 같은데 참여하실 거죠? 네, 이번에는 그 정말 저희 지역 당원분들도 많이 나가시겠다 그래서 네. 지난주에 집회가 없으니까 네. 다들 너무 공허해하시고
아 그래요? 오랜만에 좀 한 주 쉬어서 좀 아니, 해피하지 따로 않으시던가요? 또 모이시더라고요. 아 따로 또 모이세요? 술집에. 아 술집에. 공허하다고. 예, 예. 공허한 분들이 또 따로 술집에 예. 모셔서 또 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아니 저희는 항상 집회 끝나면 은평구에서 뒤풀이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은평구. 집회가 있든 없든. 네, 은평구에서 은평구 매상을 올리는 예. 것으로 그렇군요. 자, 그 앞서 이제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역시 세월호 7시간인 네네. 것 같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근데 이게 예컨대 이제 그 범죄 사실 소명할 만한 범죄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 조사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가지고요. 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조사를 안 할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서 네. 하는데 그렇지 않죠. 사실은 직무 유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비선 의료와 관련된 뭐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 국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번 지금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중에 그런 사실관계들이 캐치가 돼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날 내가 뭘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보다 정확한 진실 그렇지 접근이. 않습니다. 확실하게 완전히 확정진 건 아닌데 얼마 전에 보도 나왔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얼굴 사진을 네. 대한성형의사협회에다 보내서 네. 의견을 받아봤더니 특검 쪽에서 네네. 17일 날은 드레싱 후 화장한 것 같다. 그 드레싱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박 전 대통령이 쓴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또 했죠. 근데 네. 그 성형의사협회에서 그 사진을 보고 네. 했던 부분이 있는 거라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진술에 의존할 것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죠. 네.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예.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불구속 수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정치권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다. 구속 가능성은 100%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어제 황교안 총리,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불구속 수사를 명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럴 수 예. 없다. 검찰에 손댈 수 없다? 예, 사실 뭐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는 것 자체가 네. 안 되고 또 법무부 장관이 아니죠. 국무총리죠. 네, 지금. 국무총리죠. 예. 네. 그리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는 것은 안 되고 네. 또 정치적으로도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예컨대 지금 어쨌든 대통령 신분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나 이런 것들은 예우를 받죠. 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영장을 친다면 이번 주 안에 구속 가능성도 열리는다.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현 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명분이 굉장히 약해요. 네. 물론 뭐 오늘 대통령이 그전과는 다른 태도를 약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만으로 어떤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영장을 청구할 것 같은데 네. 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되느냐의 부분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어떤 혐의를 주장하고 또 네. 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들을 갖다 대느냐에 네. 달린 문제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걱정은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더라도 네. 이걸 정말 충실히 뒷받침해서 정말 구속을 시킬 의지가 있느냐예요. 네. 네. 검찰이. 예.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비판하는 게 왜 네. 압수수색 같은 거 안 하냐예요. 예. 보다 좀 더 정말 구속시키고 싶으면 아하. 아시잖아요. 적극적인 보통 수사. 진보 진영의 인사들 예. 구속시키고 싶으면 압수수색 탈탈탈탈 다 털어가지고 맞습니다. 다 긁어다 갖다 주면서 영장 이거는 동가 청구하잖아요. 박래곤 씨 얼마나 네.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안 하죠. 영장 청구는 정치적인 뭐 처지나 상황 때문에 하긴 할 텐데 네.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또 어느 정도 이걸 관철시키려고 하는지는 미지수다. 네. 근데 영장 압수수색을 안 하는 걸 봤을 때는 의지가
혹시 약할 수도 있는 네,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의심이 자꾸 든다는 거죠. 그 이유는 검찰이 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인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우병우 사단이 검찰 내부에 좀 살아있기 때문. 우병우 사단이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죠. 네. 이미 아시다시피 우병우와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가 네. 얼마나 많은 통화를 하고 얼마나 가깝게 그러니까요. 지냈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들 물고 물려 있는 상태일 겁니다. 특별히 그 라인이 살아 있어서 그 아하. 라인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게 아니라 예. 검찰은 현재 정확히 보면은 네. 그 총수부터 해서 네. 상당히 서로 물고 물려 있을 수 있다. 박근혜 정권과 네. 네. 참 이 기막힌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검찰 그러니까 총수부터 시작해서. 함부로 지르면 우리도 지른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는 거냐? 예.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끝내자. 그래서 신용으로 국민들이 하도 분노 게이지가 높으니까 영장 청구까지는 검찰이 하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그 영장을 집행할 수 없는 수준으로 수사 불충분 뭐 이런 걸 이유로 반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만들 수도 있죠. 예, 그렇게 해서 검찰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욕은 법원이 다 먹고 이런 겁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정치적으로 봤을 때. 네. 중요한 문제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드러난 혐의 사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만 불구속 수사에서 재판받는다? 이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용인하겠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네. 정치 세력적인 측면에서 살아남아야 네. 살아남아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후위를 도모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뭐 이익 공동이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예.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제가 지금 찾는 게 네. 검찰총장하고 통화를 예. 했었죠. 네. 김수남 총장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물고 물려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무슨 서로 다 같이 무슨 도미노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한 명 무너지면 전부 무너지는 걸로. 부정부패가 왜 무섭냐면 네. 돈을 준 사람을 처벌하려고 해도 네. 야, 내가 준 거 네가 먹었잖아라고 하면서 예. 그냥 같이 갈 네. 거냐라고 하면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벌도 어렵다는 거예요, 부정부패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범죄 이익을 공동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이 김수남 총장하고 우병우의 고리가 이제 부정부패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네. 이미 통화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사 무마를 만약에 같이 했다면 네. 서로 이미 딱 묶여 있는 거죠. 몰려 있는 거죠. 예. 딱 했다면. 네. 박 전 대통령 표현으로 엮여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물려 있는 건지 엮여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예컨대 김수남 검찰총장, 황교안 권한대행, 뭐 우병우 수석 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4년 그 문건 파동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수사를 2014년으로 받아야 돌아가면 될 다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사를 받아야 될 예.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 참 예.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수남 검찰총장이 오늘 조기 출근을 했대요. 조용히. 그래서 검찰청사에 남아있다 이런 건데요. 11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는지 아니면 검사들을 애먹이고 있는지 이거는 좀 확인을 하기 어려운데요. 아마도 오후 2시에 검찰 브리핑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때 정확한 사실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종합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저희가 더 모시고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그 11시 30분에 예정된 강연이 있으셔가지고 예. 또 여기서 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국면 길게 우리 국민들이 버티고 끌고 오고 있습니다. 1,6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을 지키면서 적폐청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 퇴진됐습니다만 퇴진을 요구를 했고요. 이만큼의 민주주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그렇죠. 끝으로 의원님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미국 그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미국민들이 교훈을 크게 얻었다는 것이죠. 권력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교훈을 얻었고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더 한층 민주주의 국가로 성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간이 좀 길어지고 피곤하시더라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가고 있는 것이다. 소중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권력 감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박근혜 정권 4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버텼기 때문에 이 나라 그래도 살만한 나라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뭐 그 황교안 총리가 뭐 사과 발표하고 뭐 이러니까 아 갑자기 나라가 너무 정상화돼서 적응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좌우튼 국민의 노력으로 국가의 정상화를 한 발 한 발 이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 7시부터 생방송으로 오마이TV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두 현장 생중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VCR 넘겼다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